약 40만 년 전 지구상에 처음 등장한 이래 인류는 약 1만 년 전까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의 초원 등 평야지대에 살았습니다. 기원전 4000년경 현재의 중동 지역에 원시적인 형태의 도시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현대적 도시는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에야 건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인류 역사의 극히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 수십만 년 동안 인류는 자연에 적응하고 생존하며 진화했습니다. 자연은 우리 삶의 무대였습니다. 사람들이 초고층 건물에 살기 시작한 지는 수십 년도 되지 않습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수십 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짧습니다. 우리들의 신체와 정신은 초고층 거주라는 환경에 적응할 만큼 진화하지 못했고 우리의 DNA에는 아직 초고층 거주의 유전인자가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고층 아파트의 창밖 풍경은 감탄을 자아냅니다. 하지만 창밖으로 보는 자연은 우리의 정서와 단절된 자연입니다. 대지 위에 서서 오감으로 느끼는 자연이 아닙니다. 영화관의 화면으로 접하는 자연과 고층 건물 창밖으로 보이는 경관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유럽에서는 70년대 지어졌던 20층 안팎의 고층 아파트를 허물고 그 자리에 5층 이하의 저층 주거단지를 새로 짓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주거용 건물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었다 하면 최소한 25층 이상이고 주상복합 건물의 경우에는 50층을 쉽게 넘어갑니다. 비싼 땅 위에 건물을 짓다 보니 동간거리가 짧아지고 중간층 이하에서는 채광과 조망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사람들은 같은 건물 내에서도 고층을 선호합니다. 1층과 최상층의 가격 차이가 수억 원에 달하고 펜트하우스의 프리미엄은 수십억 원에 이릅니다. 비싼 집값이 무색하게도 고층 아파트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고층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가 과하게 소모되고 화재 등 재해가 발생하면 피난이 여의치 않아서 사망자와 사상자가 속출합니다. 고밀도로 건축하다 보니 매연과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도 심각합니다. 더욱이 고층 건물에 부딪히는 빠르고 강한 바람은 지상으로 내려와서 난기류를 만들어냅니다. 도심 한가운데서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고 고층 타워형 아파트 거주자들이 창문을 때려대는 바람 소리로 인해 잠을 설칩니다. 건물 내에서도 저층과 고층의 기압차로 인해서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통해 귀신이 흐느끼는 듯한 바람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풍수로 말하면 바람이 생기를 흐트러뜨리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풍수고정 금난경에는 기는 바람을 타면 흩어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역으로 보면 태풍대과의 형국입니다. 휘몰아치는 바람에 물결이 거칠게 출렁이는 모양새입니다. 태풍대과의 대과는 난국과 공경을 의미합니다. 네팔이나 티벳의 고산지대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인류는 지표면의 기압, 즉 1기압의 환경에서 살도록 진화되어 왔습니다. 기압이란 공기의 압력을 말하며 1기압은 땅 1제곱cm의 면적에 1kg 포스의 힘이 가해지는 걸 의미합니다. 고도가 오르면 기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그 결과 공기의 밀도도 급속히 감소합니다. 공기의 밀도가 낮아진다는 것은 산소의 양이 줄어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해발 5000m에서는 공기의 밀도가 해수면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히말라야를 등반하는 사람들이 호흡곤란을 겪는 이유입니다. 고도가 높아지면 식물들도 잘 자라지 않습니다. 고도가 점점 올라가서 수목 한계선을 지나면 나무들이 자라지 못합니다. 풍수 전문가들이 관엽식물 혹은 난초가 시들거나 화분이 꽃을 피우지 못하는 높이에서는 거주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고도가 오르면 습도가 낮아지고 건조해집니다. 그에 따라서 결핵 등 호흡기 질환이 만발합니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들이 흔히 아토피 등 피부 질환으로 고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고도가 오르면 지자기도 급속히 떨어집니다. 지구는 하나의 거대한 자석인데 지자기는 지구가 가진 자석으로서의 힘을 말합니다.
지표면에 비해 지상 10m의 높이에서는 지자기가 딱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지상 10m는 4층 정도의 높이입니다. 지구의 종말을 소재로 한 영화들을 보면 지자기의 교란에 의해서 새, 곤충,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인간을 비롯한 지구상의 모든 동식물들은 지자기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자기의 저하면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고층 건물 내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철근은 지자기의 교란을 초래합니다. 고층 아파트 내부 이곳저곳에 나침반을 놓아보면 자침이 가리키는 방향이 일정하지 않다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압 저하와 그로 인한 산소 부족, 그리고 지자기 저하가 초래하는 질병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두통, 만성피로, 불면증, 만성근육통, 빈혈, 소화불량, 심장질환, 고혈압, 울렁거림, 호흡기 질환, 아토피 등 피부질환, 그리고 우울증과 높은 자살률, 행동장애와 사회병리 현상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신체적, 정서적 장애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서구에서 연구되고 보고된 것들입니다. 임신부의 경우 저층에 비해 고층 거주자의 유산율이 훨씬 높습니다. 일본 도카이대 의학부의 연구에 따르면 2층 이하 임신부의 유산율은 8.9%인 반면 10층 이상에 거주하는 임신부의 유산율은 그 2배 이상인 19.4%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20층, 30층으로 올라갈수록 유산의 가능성은 더 커졌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층에서 공포를 느낍니다. 우리의 의식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안전하다고 착각할지 몰라도 우리의 무의식은 심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공포감은 우울증과 높은 자살로 연결됩니다. 서울 아산병원과 미국 유타대학교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해발고도 1000m 이상에서는 자살률이 34.2% 증가했다고 합니다. 고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저산소증에 의해 뇌가 손상되고 그 결과 우울증이 장기간 지속되면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한국통계청의 데이터를 보면 고도에 따른 자살률 증가가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통계청의 인구통계 자료에는 해발고도가 1000m를 넘으면 자살률이 62.5%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른들에 비해 면역력이 약하고 정서적으로도 불안정한 아이들의 경우 고층의 폐해는 더욱 커집니다. 현관문을 나서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차장에 내리면 학원버스가 기다리고 있고 수업을 마치면 다시 학원버스를 타고 주차장에 내려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현관문에 들어옵니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우리의 아이들은 자연을 접할 기회를 아예 박탈당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흔한 아토피 등 피부병과 우울증 등 정서장애, 그리고 세계 1위를 자랑하는 청소년 자살률은 고층 아파트 거주와 이에 따른 자연으로부터의 격리가 그 이유일 수 있습니다. 신체적 정서적으로 상처받은 아이들이 아파트를 떠나서 전원주택으로 이사하면 우울증과 피부병이 싹 다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는 인간이 자연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자연 친화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고층 아파트에서의 삶을 주역으로 보면 천산둔과 천례무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천산둔은 하늘 아래 높은 산이 외로이 솟아있는 형상으로 고립, 은둔, 소외를 의미하고, 천례무망은 하늘 아래 높은 벽이 우뚝 서있는 형국으로 우울함과 허망함을 뜻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